we'd be able to help and how we could contribute. 호주에서 특파원으로 은퇴한 70세 할머니는 수년간 원인모를 통증으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나이 탓이라고 스트레스 관리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가 경기도의 한 의료시설을 방문하고 당일에 병명을 알게 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몰랐던 증상까지 추가로 진단해 주어 감격하였다고 하는데요. 호주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던 그녀가 한국에 와서 겪은 놀라운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을 통해 서로 좋은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창문 너머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가 빛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방 안까지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 순간 또다시 관절이 아파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느끼는 통증이었지만 익숙해질 수가 없었어요. 올리비아, 그냥 나이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할 뿐이죠. 호주 의사들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고 있었어요. 벌써 수십 번은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흘러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 국제 특파원으로 전쟁터와 재난 현장을 누비던 그 시절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거실 벽에는 상패들과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제가 쓴 기사들이 세계를 움직였던 그 순간들의 기록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저 약병을 찾아 헤매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진통제부터 먹어야겠네. 아침 일과는 늘 똑같았어요. 진통제, 관절염 약, 그리고 우울함을 삼키는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방 안은 파란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시드니의 푸른 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아래에서 저희 삶은 점점 색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통화 괜찮으세요? 노트북 화면에 소피아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갈색 웨이브 머리카락과 제 얼굴을 닮았지만 또 닮지 않은 모습이었죠. 소피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에너지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물론이지, 소피. 괜찮아. 말과는 다르게 제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통증에 지쳐있다는 걸 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소피아는 이미 자신의 삶으로 충분히 바빴으니까요. 한국에서 스타트업 컨설팅 일이 잘 풀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소피아의 열정이 부러웠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약은 제대로 드셨어요? 그럼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넌 어때? 서울 생활은 여전히 바쁘니? 소피아는 활짝 웃으며 자신의 새 프로젝트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제 몸의 통증이 자꾸 신경 쓰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야. 걱정할 것 없어. 통화를 마치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드니 하버의 푸른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날씨는 화창했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너무 아팠거든요. 부엌으로 가서 차를 한 잔 만들려고 했어요. 주전자를 들어올리는 순간 손목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주전자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간신히 붙잡았지만 뜨거운 물이 조금 쏟아져 손등을 데웠습니다. 아야,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단순히 화상 때문만은 아니었죠. 이런 작은 일조차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전쟁 지역에서도 두려움 없이 취재했던 강인한 여성이었는데 지금은 차 한 잔 만드는 것도 어려워하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손등을 식히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이 통증과 피로감.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여러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모두 비슷한 대답뿐이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어떤 의사는 우울증 약을 처방하기도 했습니다. 약장을 열어 오늘의 약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이제는 하루에 6가지 약을 먹고 있었죠. 진통제, 소염제, 수면제, 우울증 약, 알약들이 내 손바닥 위에서 작은 무지개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남은 인생의 전부일까? 물 한 모금과 함께 약을 삼키며 생각했어요. 창가로 다시 걸어가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활기찬 일상의 모습들이 제게는 마치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소피아가 보낸 사진이었죠. 서울의 벚꽃 사진과 함께
어머니도 이 아름다움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여행이라니 지금의 제 상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집 근처 슈퍼마켓에 가는 것조차 큰 도전이 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을까요? 소파에 다시 앉아 눈을 감았어요. 몸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저를 더 괴롭히고 있었어요. 내일은 조금 나아질까? 매일 밤 같은 질문을 던지며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대답은 더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약병과 진통제, 그리고 쓸쓸한 침묵만이 저를 기다리는 날들. 어쩌면 이것이 제가 받아들여야 할 현실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관절 통증 때문에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소피아의 화상통화 요청이었죠. 화면을 열자 소피아의 밝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이 어깨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눈은 마치 중요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소피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떠 있었어요. 화면 너머로도 그녀의 설렘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데, 소피? 그렇게 신나 보이네. 수원에 있는 학교에서 어머니에게 졸업식 축사를 부탁했어요. 국제 저널리즘의 아이콘으로서요.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어이가 없어서였죠. 저는 거실 소파에 더 깊이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겨우 슈퍼마켓까지 가는 것도 버거운 상태인데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가서 연설을 한다는 거죠? 소피아, 그건 불가능해. 내 몸 상태가 그걸 감당할 수 없어. 화면 속 소피아의 표정이 약간 흐려졌지만 곧 다시 밝아졌어요.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연설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전통이에요. 할머니가 그러셨듯이. 소피아의 말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제 어머니, 영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가 교육자로 활동하셨던 그분. 소피아의 외할머니이자 제 어머니였죠. 한국전쟁 이후 황폐해진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매주 편지를 쓰시던 모습, 한국의 학생들 사진을 보여주시며 자랑스러워하던 얼굴, 그리고 내가 언젠가 내 발자취를 따라갈 거라고 하시던 말씀. 그래도 소피, 난 지금 말을 잊지 못하고 있는데 화면 옆으로 한결이 나타났어요. 소피아의 남편이었죠. 그의 온화한 미소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럭저럭 버티고 있어. 한결. 한결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안경 너머로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달라요. 예약 없이 당일 진료도 가능하고 검사 결과도 몇 시간 내에 나옵니다. 어쩌면 어머님 증상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한결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몇 년 동안 해답 없이 살아온 제 고통. 호주 의사들은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겨버렸지만 제 직감은 달랐거든요. 무언가 더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시스템이 있어? 당일에 모든 검사를 다 받을 수 있다고? 한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저희 집 근처에 헬스케어 원스톱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접수부터 진료, 검사, 결과까지 하루 만에 가능해요. 특히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아픈 무릎을 문지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마음속에 심어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함께였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니? 소피아의 눈이 더 밝게 빛났어요. 그녀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요. 하지만 어머니, 2주 정도 머무르면서 치료도 받고 한국의 아름다움도 경험하세요. 한결 오빠가 모든 걸 준비할 거예요. 저는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책상 위 약병들을 바라보았어요. 매일 먹는 약들, 그리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통증. 이대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모험을 시도해 볼 것인가? 소피아, 내가 한국어도 잘 못하고 비행기도 오래 타본 적이 없어서 변명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소피아는 이미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한결 오빠가 통역해 드릴 거고 제가 어머니가 필요할 때마다 곁에 있을 거예요. 비행기도 비즈니스석으로 예약해 드릴게요. 편안하게 오실 수 있을 거예요. 한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리고 시차 적응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어요. 첫날은 충분히 쉬시고
천천히 적응하시면 됩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시드니의 우울한 겨울비였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한국의 봄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소피아, 한국은 지금 날씨가 어때?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금은 봄이에요, 어머니.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어머니가 오시면 함께 벚꽃 구경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벚꽃, 어머니가 항상 그리워하던 한국의 봄 풍경이었죠. 어머니의 편지에 자주 등장했던 그 아름다운 꽃들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아니, 어쩌면 강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호주에서의 일상은 너무 예측 가능했거든요. 같은 고통, 같은 약, 같은 절망의 반복. 하지만 한국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한번 시도해볼게. 제 대답에 소피아가 거의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그녀는 너무 기뻐서 자리에서 펄쩍 뛰고 있었습니다. 한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당장 모든 걸 준비할게요. 비행기표, 숙소, 병원 예약까지. 소피아의 기쁨이 전염되어 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오랜만에 제 가슴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어요. 비가 그치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다시 비추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삶에도 새로운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치림실로 가서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가방을 사용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 벚꽃이 흩날리는 한국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통증 없이, 두려움 없이, 그저 자유롭게. 어쩌면 그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품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인천공항행 비행표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푸른색 봉투 안에 담겨있는 티켓이 제 손 안에서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집 안을 계속 서성이며 여행 가방을 채웠다가 다시 비우기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자꾸 바뀌고 있었거든요. 창가에 서서 시드니 하버를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익숙한 풍경, 익숙한 고통. 최소한 이곳에서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통증, 같은 약, 같은 일상, 예측 가능한 삶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말을 끝맺지 못한 채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의료 시스템도 달랐죠. 정말 제가 그곳에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는 것이 갑자기 너무 버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소피아였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전화를 걸어왔네요. 어머니, 티켓 예약됐어요? 한결 오빠가 공항에서 기다릴 거예요. 소피아의 목소리에서 기대감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소피아, 난 못 갈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피아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제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했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이 너무 부담스러워. 시차 적응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내 몸 상태로는 졸업식 일정을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 소피아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더구나 난 한국어도 잘 못해. 의사소통도 문제고 내가 무슨 연설을 한다는 거니? 한국 문화도 잘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변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두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사실은 내가 두려워, 소피아. 새로운 희망을 품었다가 또 실망하는 것이.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약병들을 바라보았어요. 몇 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수많은 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죠. 호주에서 참아왔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똑같을 거야. 다를 게 뭐가 있겠니? 소피아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단순한 치료 여행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항상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움이 너의 선택을 지배하게 하지 말라고. 제 자신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었어요. 특파원 시절, 위험한 지역으로 향할 때마다 제 자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얼마나 용감했나요? 지금의 저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노인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멀리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한결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피아가 조금 걱정된다고 해서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제 불안한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고 있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 헬스케어 원스톱 센터가 있습니다. 호주와 달리 여기는 예약 없는 당일 진료가 가능해요. 검사부터 진단, 치료까지 하루 만에 가능한 경우도 많고요. 정말? 제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 있었지만 한결은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어머님의 증상을 들어보니 저희 센터에서 유전체 검사와 연결해 볼 수 있는 케이스 같습니다. 호주에서 발견하지 못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유전체 검사라는 말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건 제가 호주에서 시도해보지 않았던 검사였거든요. 의사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었죠. 그리고 한결이 계속했어요. 두통이 심하시면 한방치료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침술과 현대의학을 접목한 통합치료가 어머님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침술, 어머니가 한국에서 받았다는 그 치료법이었죠. 어머니는 항상 침술이 자신의 만성 통증을 어떻게 완화시켰는지 이야기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었죠. 정말로 그런 통합치료가 효과가 있나요, 한결? 네, 어머님.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장점을 결합한 치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특히 만성 통증 관리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실을 천천히 걸어다니며 생각했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드니의 익숙한 풍경, 그리고 여행 가방 위에 놓인 인천행 비행기 티켓,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편안한 익숙함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여기 남아서 계속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험을 시도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용기를 내보고 싶었죠. 전화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안전한 현실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희망이 있는 모험을 선택할 것인가? 소파에 앉아 깊게 생각했어요. 옛날 특파원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위험한 전쟁 지역에 들어갈 때도, 재난 현장을 취재할 때도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했을 때 가장 값진 기사를 쓸 수 있었죠. 만약 내가 그때도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문득 옷장 위에 놓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제가 받았던 상과 메달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취재로 받은 상들이었죠. 그 시절에 저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걸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발이 된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호기심과 열정이 담긴 눈동자였죠.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이야. 특파원 올리비아 하트.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제가 항상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전화기를 다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한결, 공항에서 나를 만나줄 수 있겠니? 한결의 대답이 들리기도 전에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었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님. 정확한 도착 시간을 알려주시면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여행 가방으로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옷장을 열고 필요한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약통들도 챙기고 카메라와 노트북도 넣었어요. 특파원 시절의 습관처럼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한국의 밤하늘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같은 별들이 비치겠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될 거예요. 여권을 손에 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소피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비행기 타기로 했어. 한국에서 보자.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다시 기억해내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몸은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 동안 좁은 좌석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더니 관절 통증이 평소보다 더 심해져 있었습니다. 시차와 피로감도 저를 괴롭히고 있었죠. 한결이 게이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순간 걱정의 표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먼저 집에서 쉬셔야 할까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왕 여기까지 온 거니까 계획대로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계획대로 진행하자. 이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니까. 한결이 제 짐을 받아들고 주차장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공항을 나서는 순간 한국의 봄 공기가 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가을과는 다른 뭔가 생기 넘치는 공기였어요. 벚꽃 향기가 살짝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울 교외로 향하는 차 안에서 한결은 저에게 헬스케어 원스톱 센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경기 남부 스마트허브 내에 위치한 이곳은 최첨단 의료 기술과 전통, 의학이 결합된 미래형 의료 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고층 아파트들과 푸른 산들, 그리고 여기저기 피어있는 봄꽃들, 모든 것이 신선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약 40분 정도 달렸을까요? 한결이 차를 멈추었어요. 여기가 그 센터입니다. 건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어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건물 같았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로봇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진료를 원하시나요? 로봇이 한국어로 물었어요. 한결이 로봇에게 한국어로 대답하자 로봇이 곧바로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Miss Hart, welcome to the healthcare one-stop center. Please follow me. 로봇의 유창한 영어에 놀라고 있었어요. 한결이 미소 지었습니다. AI 시스템이 얼굴을 인식하고 여권 정보를 통해 언어를 자동으로 설정했어요. 어머님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두었거든요. 우리는 대기실로 안내받았어요. 놀랍게도 거의 빈 공간이었습니다. 호주에서는 병원에 가면 항상 수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는 달랐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거니? 한결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시간대별로 환자 수를 조절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해요. 게다가 초기 문진을 AI가 담당하기 때문에 진료 시간도 효율적이죠. 키오스크 앞에 앉았어요. 터치스크린에 제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질문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이 영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제 증상, 통증 패턴, 과거 병력 등을 차근차근 입력했습니다. 호주에서는 항상 같은 내용을 종이에 반복해서 적어야 했는데 이렇게 디지털 시스템으로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는 점이 편리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입력을 마치자 시스템이 즉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다양한 그래프와 차트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질, 하트. 초기 분석 결과 류마티스 뇌과와 통합의학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10분 내로 의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호주였다면 이런 초기 평가만으로도 몇 주를 기다려야 했을 텐데 여기서는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채 10분이 지나기도 전에 백발의 여의사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올리비아 하트 씨, 안녕하세요. 김지원 박사입니다.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맞이했어요. 영어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놀랐습니다. 당신의 증상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먼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겠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 상태에 대해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셨어요. 호주 의사들처럼 서둘러 진료를 끝내려는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3시간은 제가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의료 서비스의 연속이었습니다. 혈액 검사, 3D 관절 스캔, 염증 지표 검사, 심지어 유전체 분석까지 각각의 검사실로 이동할 때마다 로봇 안내원이 저를 인도해 주었고 모든 의료진들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제 의료 정보가 자동으로 각 부서에 전송되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히 편리했습니다. 검사 중에 한 젊은 간호사가 제게 물었어요. 하트 씨,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면 차가 좋으세요? 이런 작은 배려조차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병원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환자 중심의 서비스였어요. 차가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잠시 후 따뜻한 녹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제 긴장을 조금 풀어주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모든 의료진의 따뜻한 태도였습니다. 기계적인 진료가 아니라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모습에 감동하고 있었어요. 한 의사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트 씨.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갈 거예요. 모든 검사가 끝났을 때 김 박사님이 저와 한결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올리비아 씨, 잠시 기다려주세요. 검사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차 한 잔 더 드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결이 커피를 가져오며 물었어요. 어떠세요, 어머님? 많이 피곤하시죠? 놀랍구나. 호주에서는 이런 검사들을 받으려면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기다려야 해. 그런데 여기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런 효율적이고 따뜻한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니 그동안 얼마나 불필요한 고통을 겪어왔는지 새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한결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을 매우 중요시해요. 환자의 시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잠시 후 김 박사님이 태블릿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았어요. 올리비아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문제를 찾았어요. 화면에는 제 관절 영상과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단순한 노화나 만성 피로가 아닙니다. 초기 류마티스성 관절염과 자가면역 반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게다가 유전체 검사 결과 특정 약물에 대한 대사 능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수년간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고통의 이름이 생겼고 그 원인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이 있나요? 김 박사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오랫동안 없었던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어요. 수년간의 고통과 절망 끝에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에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이라고요? 김 박사님의 진단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진단명보다 제 고통의 이름이 생겼다는 사실이 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그냥 나이 탓이라는 말만 들어왔는데 드디어 누군가가 제 고통을 인정해 준 것이었어요. 김 박사님은 태블릿을 저에게 가까이 가져오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씨, 당신의 상태는 초기 단계입니다. 게다가 호주에서 복용하던 진통제가 당신의 유전적 특성에 맞지 않아 부작용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태블릿 화면에는 제 유전자 검사 결과가 그래프와 함께 나타나 있었어요. 특정 약물 대사 효소의 활성이 저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약물이 체내에 쌓이면서 만성 피로와 추가적인 염증을 유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 의사들은 이런 검사를 한 번도 제한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맞춤형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항염 증제, 면역 조절제, 그리고 한방 물리치료를 병행할 거예요. 김 박사님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한방 치료라니 제가 항상 미신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었습니다. 의사가 읽고 있었는지 김 박사님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통합적 접근이 특히 류마티스 질환에는 효과적이에요. 걱정 마세요. 모든 치료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어요. 오전에는 현대의학적 치료를, 오후에는 한의학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침술사 박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 경락과 기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며 서양의학적 치료와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알려주고 있었어요. 올리비아님, 몸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현대의학이 무엇에 초점을 맞춘다면 한의학은 왜와 어떻게에 초점을 맞춥니다. 침을 놓는 동안 박 선생님은 제 삶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특파원으로서의 경험, 전쟁 지역에서의 트라우마, 그리고 은퇴 후의 상실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도 함께 치료받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몸의 염증은 어쩌면 마음의 염증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고 있었어요.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이었죠. 은퇴 후 저는 제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그 상실감이 제 몸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온 저에게 갑작스러운 은퇴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소피아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결이 물었어요. 어머님, 첫날 치료 어떠셨어요? 정말 놀라웠어. 이렇게 종합적인 접근은 처음이야. 소피아의 집은 서울 근교의 아파트였어요. 창문에서 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웠습니다. 멀리 산들이 보이고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 소피아와 한결은 저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었어요. 어머니, 피곤하시죠?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에 봐요. 소피아가 문을 닫고 나가자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진단, 치료 계획, 그리고 새로운 희망.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끼고 있었어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 치료 일주일 차. 큰 변화는 없었어요. 오히려 몸이 더 아프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이것이 초기 치료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설명했지만 밤에는 소피아의 집 게스트룸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요. 이건 실수였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어. 침대에 앉아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마음속으로는 시드니의 제 아파트가 그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일상, 심지어 익숙한 고통까지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 박사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초기 염증 치료 과정에서 이런 반응은 정상입니다. 몸이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에요. 신뢰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녀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다시 한번 치료를 계속해보기로 했습니다. 치료를 계속하는 동안 저는 소피아의 도움으로 주변 공원도 산책하고 한국 음식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지만 점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치료 10일차,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평소보다 통증이 덜했습니다. 손가락을 구부릴 때 느껴지던 뻣뻣함이 조금 줄어들고 있었어요. 너무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이 사실을 말했더니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날 병원에서 김 박사님은 제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염증 수치가 약간 감소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제 상태가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올리비아 씨, 치료 2주차에 접어들면서 더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침에 일어나 진통제 없이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너지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소피아와 함께 근처 벚꽃 공원까지 걸을 수 있었고 10분 이상 서 있어도 무릎이 너무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로 돌아간 후에 무엇을 할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씨, 당신의 치료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 새로운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고 면역 반응도 안정화되고 있었습니다. 통증 없이 주먹을 쥐었다 펴는 동작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호주로 돌아가면 또 악화되지 않을까요?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김 박사님은 이미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걱정 마세요. 우리는 호주의 의료진과도 연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원격 진료도 가능합니다. 당신을 위한 맞춤 치료 계획을 호주에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릴게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진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와 한결은 제게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과 함께 제 건강의 회복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삼겹살, 김치, 된장찌개 등 다양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졸업식은 내일이에요. 아직 연설할 수 있으세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상태가 걱정되는 눈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치료 여행이 아니었어요. 저희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더 이상 아픔으로 떨리는 손이 아니라 힘이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는 할 수 있어. 소피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한결도 감동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죠. 그들의 도움과 배려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연설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 제가 겪은 고통,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건강 회복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였으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 같아 가슴이 설레고 있었어요. 졸업식장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대강당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에서 손에 든 연설문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떨리고 있었죠. 그들 앞에 서서 연설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제 옆으로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저를 진정시켜 주고 있었습니다. 문득 2주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휠체어를 타고 헬스케어 센터에 들어갔었죠. 하지만 오늘의 저는 달랐습니다. 제 발로 걸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기적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 초청 연사, 올리비아 하트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하트님은 세계적인 저널리스트로
사회자의 소개가 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향했습니다. 밝은 조명이 제 눈을 잠시 어지럽게 했지만 곧 적응되었어요. 수백 명의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학생들,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교직원들. 마이크 앞에 서서 준비해온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지도 못하게 한국어로 인사를 했어요. 지난 2주간 병원에서 또 소피아의 집에서 배운 몇 마디였죠. 청중들이 놀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소가 저를 더 편안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올리비아 하트입니다. 호주에서 온 70세 은퇴 저널리스트입니다. 이제 영어로 말을 이어갔고 옆에 있던 통역사가 제 말을 한국어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2주 전, 저는 만성 통증과 피로에 시달리는 노인이었습니다. 호주의 많은 의사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며 넘겼던 문제를 한국의 의료진은 단 하루 만에 찾아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소리 없는 감탄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놀라움과 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료 기술만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희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문제를 직면했을 때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제 인생의 여정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기사를 쓰던 젊은 시절부터 병마와 싸우던 최근까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의 장까지 저는 평생 진실을 찾아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의 진실, 내 몸의 진실은 외면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진정한 치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는 것입니다. 강당을 둘러보니 많은 학생들이 깊이 공감하며 경청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기자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 여러분은 인생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저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지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열린 태도입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기도 했어요. 마지막으로 소피아가 도와준 한국어 문장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치유와 배움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혁신과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마치자 기대 이상의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기립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소피아와 한결을 꼭 안았어요. 그들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호주의 어두운 방에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소피아의 용기 있는 초대와 한결의 따뜻한 배려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소피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한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어머님? 한결의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2주 전만 해도 저는 그저 남은 생을 고통 속에서 보내게 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새로운 가능성들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거든요. 한국의 의료 혁신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 내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새로운 비전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은퇴한 기자가 아닌 새로운 이야기를 전하는 스토리텔러로 다시 태어나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도 더 배우고 싶어. 다음에 올 때는 통역 없이 대화하고 싶으니까. 소피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자주 오셔야겠네요. 어머니, 그래. 앞으로는 자주 올 거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여기서 시작되었으니까. 졸업식 이후의 파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 의료진들, 학부모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그들의 눈에서 저는 존경과 호기심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활기찬 거리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다시 태어난 것처럼요. 호텔 방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놓인 제 여권과 귀국 비행기 티켓이 눈에 들어왔어요. 3일 후면 호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그저 제가 사는 집이 있는 장소일 뿐.
제 영혼의 집은 더 넓은 세계로 확장되어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내 삶의 황혼이 아닌 새로운 여명이다. 다음 날 아침, 김 박사님과 마지막 상담을 했어요. 그녀는 제게 호주로 돌아간 후의 치료 계획과 함께 호주 현지 의사와의 연계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씨,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화상 진료도 가능합니다. 한국을 방문하실 때마다 저희 병원에 오세요. 마지막 날, 소피아와 한결은 저를 인천공항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보고 싶을 거예요. 다음 달에 호주로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저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걱정 마. 이제는 괜찮을 거야. 내 덕분에 새 삶을 찾았으니까. 한결도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다큐멘터리 계획이 구체화되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도울 수 있는 건 뭐든지 돕겠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뒤돌아보니 소피아와 한결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제 마음은 슬픔보다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고통 속에 살던 노인에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품은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호주로 돌아간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노트북을 열고 다큐멘터리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의료 혁신과 문화, 그리고 제 경험을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몇 주 후에는 한국의 의료진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협업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호주와 한국 간 건강 문화 교류 프로그램의 홍보대사 제안도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노년층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창문 너머로 시드니 하버가 보이고 있었어요. 같은 풍경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고립된 섬 같은 집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을 위한 출발점으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 교재와 온라인 강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공부하며 다음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소피아와 한결과 함께 찍은 사진, 벚꽃 아래에서의 모습, 그리고 졸업식 연설 사진이 새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되찾은 저는 이제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어요. 내 인생 후반부는 한국과 함께 시작되었다. 따뜻한 가족의 애정, 최첨단 의료 시스템, 빛나는 한류 문화가 제 제2의 삶을 비추는 등대로 남아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요.